윤여철 기자. 네. 오늘 Y뉴스에서도 우리가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검찰 개혁 얘기하기 앞서서 오늘 1부부터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술자리.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그 팀하고 검찰국장, 어떤 검찰국장 인관이 우병우 수석하고 뭐 1000차례가 넘게 통화했다는 굉장히 가깝다는 그 검찰국장하고 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그 팀들끼리 서로 뭐 금일봉을 주고받고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한 뒤에 한 나흘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무렵이네요. 4월 21일. 그러니까 한창 검찰이 우병우 사단이 결국은 우병우 사단을 손대지 못하고 끝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질 즈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시점에 일어났다는 시점의 문제. 그러네요. 그리고 뭐 검찰 선배가 또 뭐 지휘관이 후배 고생하는 사람들 뭐 회식하는 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격려하고 하는 건 있는 일인데 하필이면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어야 할 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주고받았다. 그런 주고받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쪽 아랫사람한테 저쪽 수장이 주고 그렇죠. 이쪽 수장이 저쪽 아랫사람들한테 개개별로 다 준 거예요? 봉투를? 뭐 그렇다고 얼마쯤 합니다. 들어있었다?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이제 수사 격려금이었다. 뭐 고생했다고 격려사는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일단 김영란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뭐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판공비라고 하는데 개인 주머니를 튼 건 아닐 겁니다. 판공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판공비를 빼다 쓰면은 그게 횡령 아니냐. 그리고 수사 대상이었던 자가 돈을 줬다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고검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저런 정신 상태니 검찰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맞아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지금 자기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해당 관계자들끼리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진짜 뭐 문제가 없는 술자리였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국민들 보기에 그 시기에 그게 적당했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국민들을 무시한 거 아니냐. 개돼지로 본 거 아니냐라는 문자가 지금 들어와요. 그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영수 청취자님, 그 검찰국장이라는 분, 안태근 국장. 고압적인 자세로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말하던 그 장면이 기억난다. 굉장히 고압적이었던 태도가 이분은 기억나신다. 이렇게 또 떠올려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이것이 어떻게 진상규명이 되는지 어떻게 해명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그 지금 그 국민들이 가장 큰 포인트를 잡고 있고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또는 그 민정실 관계자들하고 안태근 국장이 1000여 차례 이상 통화나 문자가 오고 그런 걸 확인을 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검이 조사를 해서 통화 내역을 검찰 특수보도로 넘겼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그 부분 수사를 해서 그러면은 우병우와 통화한 안태근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렇게 추적을 해 가다 보면은 이게 우병우 국정농단의 단초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검찰은 서면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그러면 수사하라고 특검이 넘겨준 걸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금일봉 주고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결국 그게 이제 따지자면 검찰이 평소 같으면은 다른 관계자들,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해서 그랬으면은 야 그거 봐준 거 뇌물 주고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했을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너가 내부에 대해서는 얼만큼 엄격하게 하느냐 이걸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드러나니까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검찰 개혁 얘기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즈음에서 임은정 검사, 현직 검사가 뭔가 호소문을 써서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 해보신다고요? 뭐 호소문은 아니고요.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왜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임은정 검사 쓴 얘기를 전하자면은 염치 없지만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사 배친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게 뭐 호소죠, 뭐. 뭐라고 쓴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올리고 나니까 이제 임은정 검사가 혹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냐 이런 비판의 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 밑에 댓글로. 그래서 임은정 검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임 검사는
어떤 분들은 제가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전사로 활약할까 봐 걱정을 하던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아, 개혁에 공감한다. 예. 그러면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뭘 그렇지만 어떻게 달라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완정 검사 얘기는 저는 검찰이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 예. 공수처 도입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만 외부의 의지만으로 검찰을 싹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내부에서도 해야 하는데 검찰에 대한 애정이 없이 정오만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내부 반발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 검사는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부작용에 대해서 사심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액면 그대로 봐달라. 예, 예. 검찰 일부의 정치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하향식 개혁, 칼 휘두르는 식 개혁이 아니라 검찰 내부와 함께 같이 개혁하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임 검사는 인치를 통해서 사람을 가는 개혁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예, 예. 제도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예를 떠올렸어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수사 지휘권 발동한다 그러면서 뭐 원시훈 전 국정원장한테 영장도 치지 마라, 선거법 기소하지 마라 논란이 꽤 일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일다가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이 쫓겨났잖아요. 예, 예. 이런 일이 났는데 임 검사 얘기는 이게 참여정부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이에서 당시에 그 수사 지휘권 문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분명하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했더라면은 황교안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제도로 돼 있었다. 규정돼 있었다면. 그래서 제도로 바꿔야 된다. 그걸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검찰 내부의 지지를 받는 검찰 내부도 개혁을 바라니까 예. 검사들인들 정치 검찰로 그 지탄받으면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지냈는데 개혁의 추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개혁을 하고자 하면서 비용만 더 들어가고 갈등만 증폭된다면은 개혁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검찰을 대통령을 위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바로 세울 의지와 선한 지혜를 가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왔으면 좋겠다. 아하. 정치 검찰의 오욕은 출세의 대가를 받는 일부 정치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에게도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벗어 던지고 싶은 형구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좋은 검찰 왜 없겠습니까? 좋은 검사가 왜 없겠습니까? 일부의 정치 검찰들이 그야말로 전체에 먹칠을 하고 해왔던 게 지금까지. 그게 이제 일부의 검찰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상당수 고위층, 예.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들이 줄을 서다 보니까 인사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국 인사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임 검사의 이제 호소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Y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 부분은 어딘가요? 지금 이제 차기 검찰총장이나 뭐 이 법무부 장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결국 검찰 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중요하죠.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 임명됐고 예. 검찰총장도 지금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뭐 정치인 장관 출신 중에 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예. 검사 출신을 꼭 가야 되느냐. 예. 심지어 검찰총장마저도 법에 규정된 거는 꼭 검사해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예, 예. 판사, 검사, 변호사 15년 이상이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 예. 검사 출신 이게 검사 출신이 되면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검찰총장인데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 얘기도 나와요? 그게 법에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인 아직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조홍천 의원도 검사 출신인데 이번에는 좀 파격적으로 예. 이상적인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완전히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조직을 너무 몰라서 혹시 또 잘못 바꿀 가능성 없겠느냐라는 부작용도 우려는 해볼 법한데. 부작용 우려되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마평이 법조계에서는 오고 내리고 있지만은 예. 청와대 주변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한 분이 문자 주셨어요. 네. 그 아까 전에 우리 술자리요. 네. 그 부적절한 술자리. 그게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위한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라는 의혹의 문자 주셨는데 이게 뭐 가능성이 어쨌건 있습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수석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비서실장일 때 예. 사정비서관을 했거든요. 예. 그 인연 때문에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연직 총장 추천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혹시 짬짬이 거래 의혹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런 의혹들도 거군요. 제기되고는 있죠. 어쨌든 해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예. 해명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네. 정도의 술자리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